네, 그러면 형구형의 모의고사 우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 박수 소리만 들어봐도 지금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는 거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거예요. 네, 제가 이 모의고사를 작년부터 했거든요. 작년에는 강의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문제만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썼고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근데 듣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듣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어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면 바로 다음 주 수요일 3월 26일 서울시 학력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수능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의 시험을 처음 보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 푸는 거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거랑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는 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링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뭐 10라운드면 10라운드 이걸 전체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 설명을 조금 듣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그 실제 시험지는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네모 그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이게 실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요 사이즈는 B4 사이즈예요. B4 사이즈. 근데 여러분이 실제 받아보는 건 B4보다 좀 더 커. B4보다 좀 더 크고 A3보다 좀 더 작은 되게 좀 특이한 사이즈예요. 정확히는 8절지라고 하는데 그거랑 또 뭐는 또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으로 만나보는 시험지는 이 B4 사이즈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8절지를 구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까지는 또 힘들잖아. 인쇄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사이즈는 B4지만 안에 있는 글씨 사이즈는 최대한 8절지 사이즈에 맞게끔 제가 여러 좀 검증을 거쳐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뽑았고요. 이게 또 원래 저는 좀 약간 편집증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실제 수능 시험지의 편집과 학력평가 이 편집은 좀 달라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실제 폰트나 이런 거는 저는 수능에 맞췄는데 학력평가 조금 달라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저는 어쨌든 수능 편집에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략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저는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접혀있는 이제 전문용어로 중철이라고 하거든. 접혀있는 형태로까지는 못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접혀있는 형태로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를 받아보면 이렇게 접혀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배 사이즈를 접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기와 요 독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걸 제가 좀 벤치마킹 한 것도 있고 요걸 좀 붙여가지고 설명드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시험 구성을 말씀드리면 수능은 전체 몇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어 영역에 한해서는요? 45문항으로 되어 있죠? 듣기가 17문제. 그러면 딱 처음에 펼쳐봤을 때 보통은 듣기가 12번, 3번 정도까지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듣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다리가 아픈데도 이렇게 오는 거 봐봐. 여기 앞에 여기 앉으시면 돼요. 여기 이쪽에 앉으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듣기를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방식을 쓰고요. 만약에 듣기 좀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듣기가 일단 여러분 점수 확보에 있어서 쉬운데 점수는 똑같이 2점, 3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를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내가 듣기를 좀 잘한다라고 하면 듣기와 독해를 좀 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보통 1번, 2번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1번, 2번이 되게 짧아. 그러다 보니까 유추도 힘들고 그냥 이따가 끝나고 저녁 때 뭐 먹지? 뭐 이런 거 하다 그냥 지나가 버려.
그래서 1, 2번 실수하시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 2번은 그냥 조용히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12번까지가 중간중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독해랑 병행을 할 때를 잘 제가 말씀드리는 나름의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일 만만하게 연속성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요.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읽다가 중간에 독해로 갔다가 듣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내용이 끊기면은 이건 안 읽으니만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푸시냐면 잽싸게 페이지로는 4페이지를 푸셔야 돼요. 4페이지는 25, 6, 7, 8번이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요 4개는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듣기를 듣고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접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험지가. 여기 4페이지가 있는 부분을 빼서 반대로 뒤집어. 시험지를 반대로 접어. 원래 접혀 있는데 반대로 접어가지고 그걸 옆에 놓고 듣기와 병행하는 거. 몇 번부터? 보통 3번부터 하라고들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1, 2번 집중하고 듣기 3번부터 12번까지는 그렇게 따라서 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람의 실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빨리 하면 29번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듣기 12번이 끝나고 이제 듣기 13번부터 17번까지가 있습니다. 듣기 13번부터 17번까지가 있죠. 이때는 뭐 접고 막 이렇게 막 생쇼 할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옆에 있는 문제를 풀면 돼요. 여기 18, 19, 20번 정도까지를 옆에를 보면서 왔다 갔다 풀면 돼. 알겠죠? 이렇게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듣기 17문제를 풀면서 25, 6, 7, 8 4문제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옆에 있는 3문제 풀죠? 그러면 7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거네? 그러면 24문제 정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24문제 정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시간은 보통 전체 녹음 시간은 23에서 25분이에요. 23에서 25분? 그럼 이제 남는 시간이 거의 몇 분 되는 거야? 마킹 5분을 뺐다 치더라도 70분 전체에서 25분 빼면은 45분이고 마킹을 5분 여유 있게 한다 치더라도 40분 정도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40분을 가지고 나머지 독해를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1, 2번은 그냥 깝치지 말고 그냥 푸세요. 가만히 잘 듣고 푸시고 3번이 들어가는 때부터 아까 옆에 시험지를 뺐다가 반대로 뒤집었던 4페이지에 25, 6, 7, 8번을 옆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듣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집중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넘어가서 보통 13번이 되거든요. 이 정도부터는 바로 옆에 있는 18, 19, 20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가 듣기가 조금 오늘 집중이 안 되나 싶으면 그냥 듣기에 집중하시는 거 알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딱 뒤집어서 이제 21번부터 나간다고 칠 때 3점짜리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3점짜리 문제가 몇 문제겠어? 되게 간단해. 생각을 해봐. 45문제인데 그렇지. 3점짜리가 10개여야지 딱 합쳐서 1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근데 3점짜리 문제는 독해 문제 중에서 듣기에도 3점짜리가 있지만 독해에서의 3점짜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 어려우니까 3점이야. 그래서 조금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1, 2등급에 자신이 없다. 1, 2등급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3점을 건너뛰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빈칸 33번, 34번 요 두 개는 거의 어려운 문제들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33, 4번은 맨 마지막에 푸시는 걸 저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가 쉽냐면요. 맨 마지막에 있는 41번부터 45번까지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풀었을 때 맞힐 가능성이 높은 거에 시간 투자를 하는 거야. 알겠죠? 풀었을 때 맞힐 가능성이 높은 거에 시간 투자라는 거지 제일 최악의 건 뭐냐면 시간도 많이 버리고 문제도 틀리고 다른 걸 풀 수 있는 기회도 날리고 이게 제일 최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저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요 하는 분들은 제가 어차피 지금 녹화해서 이거 올릴 건데 자꾸 누가 막 카메라 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녹화가 잘 될지 모르겠어. 또 녹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오늘 연습을 해보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한 게 뭐 무슨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률도 아니잖아. 한번 해보고 요거는 형구형 말대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어떤 거는 형구형 말 좀 나랑은 안 맞아. 이걸 오늘 한번 연습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듣기평가 시작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1시 10분이야. 1시 10분. 그럼 그때 가장 문제점이 있어요. 뭐야? 밥 먹고 나서 졸려요. 개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고 나서 되도록이면 시험 보기 10분, 15분 전에 좀 자. 떠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이때 주무셔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영어를 풀 수 있어요. 그 간혹 가다 어떤 친구들 중에서 막 영어 막 계속 완전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는 애가 있어. 자기가 영어를 잘한대 이러면서 계속 자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영어 시험 점수 가지고 막 채점했는데 2개 맞았다 이런 애 있어. 이런 애 그냥 바로 조용히 손절해 버리세요.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용히 손절하시면 됩니다. 네,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에 대한 모의고사니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풀어보시고요. 마킹지를 못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킹지를 못 받으신 분은 마킹지를 일단 받아주시고요. 컴사 오케이. 제가 없는 분들은 빌려드리겠습니다. 마킹지를 받아주시고, 예, 마킹지는 컴사로 일단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혹시 컴사가 없으면 제가 비슷한 사인펜으로 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보통 마킹은 언제 해요? 보통 마킹은 언제 합니까? 마지막에 하는 거. 이거는 이견이 없어. 선생님이 보통 10분 전에 알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10분 전에 내가 어디를 풀고 있든 간에 웬만하면 그 10분 전 알람이 왔을 때 풀고 있던 게 끝나면 일단 마킹을 하세요. 무조건 일단 마킹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 풀고 하나 마킹.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 풀고 하나 마킹이니까 마킹을 한 문제 풀고 한 문제씩 처음부터 끝까지 마킹을 그렇게 한다? 요거 정말 최악입니다. 듣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마킹을 한꺼번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듣기를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할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번부터 12번 이 뒤쪽 풀 때 옆에 있는 독해 왔다 갔다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킹은 몰아서 하는 게 기본이고요. 마킹할 때 제발 이따가 마킹할 때도요. 한 문제 보고 한 문제 마킹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21번부터 25번까지 5개라고 하면 3, 3, 2, 3, 1 5개는 외울 수 있잖아. 이게 헷갈려가지고 하나씩 본다?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낭비고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에 마킹 실수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야. 알겠죠? 3, 3, 2, 3, 1, 2, 2, 1, 5, 5.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의고사를 치를 거고요. 지금부터 시험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편집을 제가 개 미친 듯이 잘해가지고 이게 어디 시중에서 파는 시험지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영어로 이제 seamless라고 하죠. 전혀 이어붙인 흔적이 나지 않아. 요거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 마킹지? 마킹지 드릴게요.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제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뒤로 넘겨주세요. 아직 문제 넘기지 마세요. 예, 요거 제가 문제 넘기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문제 넘기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수능이 아닌 이상 선생님들은 그렇게 깐깐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받자마자 4페이지 있는 걸 빼고 뒤집어서 옆에 놓는 걸 뭐라고 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뭐라고 하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쓱 집어넣으면 돼요. 쓱 집어넣으면 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받고 나서 분명히 넘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요거 넘기는 거 가지고 모의고사에선 뭐라고 안 해. 알겠죠? 모의고사에선 뭐라고 않고 수능 때는 그건 제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듣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점검하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제가 띄워놓고 갈게요. 잠시만요.
시간은 전체가 70분이에요. 듣기는 그냥 흘러나올 거니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뜯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뜯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시험지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네, 듣기는 21학년도 수능 문제였고, 그리고 중간에 25, 6, 7, 8 있죠. 25, 6, 7, 8도 마찬가지로 그 수능 문제예요. 25, 6, 7, 8도 수능 문제를 그대로 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다라고 하는 영역들은 제가 여러분 쫄지 마세요. 고3이어도 그냥 푸세요라고 그런 취지로 낸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리 제가 또 얘기하면은 수능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쫄 수 있으니까 미리 문항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안 드린 거예요. 다 끝나고 여러분 풀고 나서 제가 문항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뭐 하지 않았다고? 고1 3모 같진 않았어? 그러니까 고1 3모는 사실 쉽죠. 여러분 당연히 고1 3모는 이거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한 건 조금 매운맛이니까 전혀 오늘 점수에 대해서 쫄 필요는 없고 원래 좀 어렵게 대비했다가 실제 마주치는 게 좀 쉬우면은 더 실력 발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약간은 어렵게 구성했습니다. 약간 어렵게. 그럼 지금부터 요거는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제가 질문을 조금 받아볼까요? 한 몇 개 정도만 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전체 전문항을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만 좀 설명드리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도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등급이라고 하는 건 80점 위로. 여러분 등급이 헷갈리면 저한테 이렇게 저도 옛날에 좀 헷갈렸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내가 수능에서 몇 등급인지가 영어가 헷갈리면 90점대가 1등급이고 80점대가 2등급이잖아. 그냥 쉽게 말하면 10으로 봤을 때 90이면 1이 남잖아. 1등급. 80점대면 2가 남잖아. 2등급.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게 쉽네. 50점대면 몇 등급인 거예요? 5등급인 거지. 여러분이 등급을 이렇게 빨리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정답 및 해석이 나가요. 정답 및 해석이 나갑니다. 네, 혹시 질문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29번. 29번은 아마 저랑 문법 수업을 쭉 하셨던 분들은 맞췄을 거예요. 아니야, 또 몰라. 틀렸을 수 있어. 사랑이는 맞췄어야 돼요. 사랑이 맞췄을까, 과연? 틀렸어요? 아깝다. 왜냐면 수업 때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수능에서도 출제됐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이거는 좀 실전용으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밑줄 문제에서 보통 앞뒤를 본단 말이야. 앞뒤를 보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포함 문장은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포함 문장. This is the case. 이것은 상황인데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Whenever questionnaires, interviewers, or personality inventories are used to measure variables. 이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이것은 상황이란 말은 여기다 해석은 좀 그렇고요. 그러하다.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냥 when절은 whenever절이랑 거의 비슷하죠. when절, whenever절 뭐뭐 할 때마다 뒤에 문장 구조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사실 문장 구조도 뭐 별로 어렵진 않기 때문에 1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사실 하시면 안 돼요. whenever는 별로 물어볼 만한 출제 포인트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많이 물어보는 거죠. 2번은 뭘 많이 물어봅니까? 제기대명사가 쓰이는 게 맞는가?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They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그들은 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take advantage of라는 말은 무엇을 이용하다, 활용하다, 써먹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써먹는지 동격절 뒤에 내용 봅시다. People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observe themselves full time. 사람들이 독특한 기회가 있어. 근데 뭘 할 기회냐면 자기 스스로를 살펴볼, 풀타임으로 살펴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네요. people이 people을 보는 거네. 내용상 문제 없죠? 역시 제기대명사도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문법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통 형용사 부사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뒤에 socially approved answers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된 답이라고 해야 되겠죠. 형용사가 부사를, 부사가 형용사를,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구조. 형용사 부사 문제라고 보통 부사에 밑줄 그으면 형용사인가 부사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4번은 사실 동사 문제니까 따져볼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보통 동사에 밑줄 그었을 때는 일단 얘가 동사 맞아? 동사야? 준동사야? 이걸 첫 번째로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당연히 구조 파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봤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 실험에서의 subject는 무슨 뜻입니까? 피실험자. 어떤 피실험자?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work overtime.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이네요. 이 편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 피실험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은 work overtime, 연장 근무를 한단 말이야. 야근한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trying to, 뭐 하면서?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더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especially when subjects, 특별히 뭐 할 때는요 라는 상황을 하나 더 준 거고,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피실험자들이 ask about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전혀 안 하고 보면은 얘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얘는 뭐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 자리인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사인 건 맞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동사인 게 확인이 됐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검증해야 될 동사의 3단계가 뭐라고요? 수태 시제 3개야. 근데 수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태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ask는 뒤에 목적어를 보통 가지고 쓰는데 ask about이란 말을 안 쓰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해석을 통해서 능동, 수동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피실험자들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민감한 쟁점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야. 받게 되었을 때. 하는 거 말고 받는 거. 이건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수능에 나온 다음부터는 저는 절대로 밑줄의 앞뒤만 보고 문제 푸는 건 진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내가 반드시 29번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전체 해석을 저는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8말 9초 정도란 말이야. 1등급, 2등급을 오락가락하는 친구들은 이걸 잡겠다고 들이댈 수 있는 시간적인 아니면 해석 능력적인 여력이 있어요. 이제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나는 이미 2등급까지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솔직히 말하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4번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거 동사가 맞는지 역시 확인하고 동사가 맞다면 수태 시제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설문 응답자들은 will report that 라는 것을 보고할 겁니다. 라는 걸 알릴 겁니다. They voted in an election or 그들은 뭐 했다고? 이건 병치 문제네요. 그들이 투표를 했다고요. 선거에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gave to a charity, 어디에? 기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give to a charity가 쉽게 말하면 기부하는 거예요.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근데 뭐 할 때 했다라는 뒤에 조건까지 나온 거니까 여러분 give 다음에 뒤에 목적어 없다는 걸로 그냥 판단하시면 이 문제는 오히려 실수를 했을 수 있다.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되도록이면은 29번부터 이제 순서대로 좀 갑자기 여기서 43번이요 하지 말고 좀 순서대로 5페이지에 있나요? 31번이요. 31번은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는 자리 자체가 형용사 자리야. 그렇잖아. become quiet, 어떠하게 된단 말이고 그러면 무엇의 성격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The categories, 그 구분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누가 리더고 누가 팔로워인가에 대한 구분. 뒤쪽에 보면 리더, 팔로워가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란 말이죠. 완전 반대에 해당되는 게 rigid이야. 그럼 이거의 반대가 뭐냐는 거예요. flexible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 flexible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fluid, 유동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3번 답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항상 빈칸은 우리말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 파악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그러면 여기서 일단 버릴 수 있는 애들 apparent 명백한 거기 때문에 unfair 불공정한 거고 stable 안정적인 거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3번 단어 뜻을 명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뭐 흐르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닐까? 해서 3번으로 가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또 있으신가요? 5페이지 또 없나요? 참고로 5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5번이 정답인 거잖아. 32번에. 여기서 biology는 생물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물작용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생물작용. 조금 어렵죠? 일부러 33, 34번이 어려울까 봐 이건 1학년 거에서 냈어요. 일부러. 33, 34번이 어려울까 봐. 여러분 6페이지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34번이요. 34번도 이게 맨 마지막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but하고 뒤에 나오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에 포함된 문장 실제로 한 다음에 여기가 결론 내용이 들어가고 but하고 뒤집으면서 내용 끝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Familiarity can often lead to errors on multiple... 죄송합니다. 야, 이런. 여기 더블 스페이스가 들어갔죠. 이런 편집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 누가 봐도 두 칸 띄워져 있잖아. 맞지? 이거 죄송해요. 어쨌든 Familiarity can often lead to errors.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무엇을 초래할 수 있다? 실수를 초래할 수 있대요. 어디에 대해서? Multiple choice exams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선다형 문제, 선택형 문제 말하는 거야. Because 뭐 하기 때문에 you might pick a choice that looks familiar. 유사하게 생긴 걸 고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only to 부정사라고 하는 표현 알고 계십니까? only to 부정사를 쓰면 그러나 뭐뭐 하고 말다라고 하는 역접의 뜻의 결과적 해석이 돼야 돼요. only to 부정사 해석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돼요. only to find later that 나중에 결국 이것을 뭐뭐 하게 되면서 라고 대절이야. 나중에 결국에 대절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서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이거 당신이 이미 읽어본 거야. 하지만 이게 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선의 답은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나 이거 본 적 있는 건데 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든 빈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위에 어딘가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말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는 걸 저는 타겟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타겟팅이 되고 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보기를 분석 들어가야지 이걸 대충 해석한 다음에 여기서 비비려고 하면은 오답에 딱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멀티플 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34번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같은 페이지에 또 질문 있으실까요? 35번이요.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 쉬운 문제로 분석이 돼요? 어려운 문제로 분석이 돼요? 대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순삽, 빈칸이야. 그러면 여기 무관한 문장 문제는 왜 한 번 더 어려운 문제를 얘기할 때 꼽히지 않냐면 얘는 전반적으로 난이도로만 따져보면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쉬운데 왜 틀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쉬운 데는 쉬운 이유가 있단 말이야. 보통은 왜 그러냐면 빈칸이 포함되기, 보기가 포함되기 전에 요 문장 있죠. 빈칸이, 보기 포함되기 전의 문장들이 대부분은 주제문입니다. 대부분은 주제문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주제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걸 고르는 거예요. 봐봐, 한번 요건 해석을 좀 해봅시다.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Before getting license to drive a cab in London, 런던에서 택시 운전하는 면허를 얻기 전에 A person has to pass an incredibly difficult test. 엄청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with an intimidating name, intimidating이라는 말은 요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예요? 무서운, 아주 무서운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intimidating이 진짜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이 the knowledge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좀 약간 쉽지 않은 시험이다. 요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얘가 주제가 나온 건 아닌데 이거랑 1번이랑 연결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1번과 그러면 2번은 연결되는지 2번과 3번이 연결되는지 연결고리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지를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거쳐보셔야 돼요. 어디라는 중심에서 주제라는 중심에서 볼게요. The test, 방금 얘기했던 테스트 말하는 거죠. involve 포함하는 거야. memorizing the layout of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yout. More than 20,000 streets in the greater London area. 이 greater London area라는 이 지역에서 나도 정확히 영국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지역에 2만 개가 넘는 길거리의 배치를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a feat, 이 위협 업적이라고 하는 건 involves an incredible amount of memory resources, 엄청난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방금 얘기했던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테스트 방식을 얘기한 거니까 충분히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2번과 1번 사이의 연결. 실제로 fewer than 50% of the people who sign up for taxi driver training pass the test. 그럼 방금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50% 정도 합격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in fact로 설명한 것도 문제 없다, 그죠? 딱히 문제 없어 보여요? Even after spending 2 or 3 years studying for it. 이거를 2, 3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도 50%면은 이거는 뭐 그냥 운전면허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오케이, 충분히 1번, 2번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야. 3번. And as it turns out,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the brains of London cabbies are, 이 런던 택시 운전수들을 cab이라고 하겠죠. are different from 뭐와는 다르냐면은 non-cab driving humans. 택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의 뇌와 완전 다르다고요. 일반인의 뇌와 이 사람들의 뇌가 다른 거야. In ways that 어떤 방식으로 reflect their Herculean memory effort. 아래 써 있어요. 초인적인, 허큘레스적인 이거겠죠. 헤라클레스적인 그런 메모리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거 일단은 어떤 테스트인지 테스트가 쉽지 않다, 실제로 어렵다, 엄청난 기억력을 요한다까지 충분히 쭉 연결되죠. 4번 가볼게요. In other words란 말은 중요한 연결어인데 왜냐면 이 앞에 말한 거랑 뒤에 말한 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야 돼. 그래야 앞에 말한 걸 이해 못했을까 봐 모르겠어?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볼게요. They must hold a full driving license. 뭘 가져야 된다고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Issued by the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uthority for at least a year. 1년간, 지금 보세요. 1년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건 면허증 얘기가 아니라 택시에 대해서 택시 면허 통과를 말하는 거죠.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근데 운전면허증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이 4번에 in other words만 없으면 문제가 안 돼. 따지고 보면. 중간에 갑자기 그래도 적어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라는 말을 했다라고 우길 수 있잖아,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기에 in other words를 집어넣어서 봐봐, 이거랑 앞에 얘기랑 어떻게 똑같니? 엄청난 기억력을 요하는 거랑 그냥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1년 이상. 이게 어떻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4번을 날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4번을 날리고 나면 다시 5번으로 돌아와서 in fact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줄 때 쓴단 말이야. The part of the brain, 그러면 방금 뇌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뇌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뒤에서 말하는 히포캠퍼스라는 해마, 뇌에 있는 해마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가신 데는 흐름상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연결어가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줬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네, 그 이후에 혹시 또 6페이지에 질문 있으실까요? 36번? 그냥 계속 쳐, 괜찮아. 오케이. 어차피 이렇게 날아간 것 같으니까 제가 어차피 이렇게 방향 좀 맞추면 돼요. 문제 없어요. 36번? 36번 같은 경우에 보통 여러분 연결 하는 문제에서는 일단 A는 먼저 보지 말고, 왜냐면 확률적으로 5% 미만이니까 B하고 C 고민하는데 얘는 다행히도 연결어들이 굉장히 대놓고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위에서 얘기했던 게 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When evaluating a policy, 정책을 평가할 때 people tend to concentrate on,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How the policy will fix some particular problem while ignoring all downplay란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Other effects it may have. 사람들은 특정한 문제를 고치는 거에만 집중한다. 뭐는 무시해버리고 다른 그것이 끼치는 영향은 무시해버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쉽게 말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의 예시를 suppose that이니까 라는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You impose, 당신이 무엇을 부과하는 거예요? tariff, 요즘에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관세. unimported steel, 그러면 수입되는 철강에다가 관세를 때리는 걸 지금 예시로 드는 거잖아.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책이 가져오는 무슨 얘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져오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더 얘기를 해주는 걸로 내용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여기 가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높은 관세를 적용하면 이거 트럼프가 들어야 돼. Their jobs will indeed be protected. 그들의 일자리는 유지가 된단 말이야. 무엇의 경쟁으로부터 외국의 철강 회사가 못 들어오니까 혹은 비싸게 들어오니까. 그럼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것의 결과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겠네요. Domestic automobile manufacturers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동차 제조사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걸 중간에 넣어주는 게 얘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의도치 않은 효과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Jobs of some auto workers will be lost. 자동차 제조자들의 만드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면서 왜 그럴까요? 하고 그 설명의 결과가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관세로 인해서 철강 노동자들을 보호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철강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국내에서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얘네가 지금 이 철강을 가져다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have to raise the prices of their car. 자동차의 가격을 높이게 되는 거고 뭐 하면서라고 이어가면 되겠네요. Making them relatively less attractive than foreign cars. 그러니까 외제차보다 얘네가 더 덜 매력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고 누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철강 노동자의 일자리는 지켜지겠지만 자동차 노동자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을 C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BAC. 네, 다음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에서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7페이지 질문 있으실까요? 3.9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engagement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몰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입. 근데 솔직히 말하면 38과 39가 동일한 문제의 방식이에요. 왜냐면 둘 다 역접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역접이 제가 늘 컴마 찍고 들어가는 이 역접은 그냥 똑같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라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it is noteworthy that 라는 건 주목할 만합니다. 뭘 얘기하고 주목할 만한지 한번 볼게요. All the engagement drives job performance.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몰아가긴 하지만 직업의 뭐라고 할까요? 성과 그리고 직업의 성과는 also drives engagement. 누가 또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직업 성과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을 몰고 가는 거예요? 조장하는 겁니까? 몰입을 조장하게 되는 거야. 몰입이 직업 성과를 나오게 하고 직업 성과가 또 몰입을 낳게 되는 흔히 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쯤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쭉 내려가다가 그 앞쪽에서 실제로 리더는 influence engagement by giving their employees honest and constructive feedback을 줌으로써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만 나오는 거야? 퍼포먼스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까지만 말하는 거죠. 그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부분이 끝난 다음에 저기 빈칸의 말이 만약에 들어가서 또 몰입이 퍼포먼스를 낳게 되고 퍼포먼스가 몰입을 낳게 된다면 그 뒤의 내용은 그걸 그대로 설명해주는 in other words가 또 나왔죠. 똑같은 얘기를 박스랑 같이 해주면 4번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 봐봐. When employees are able to do their jobs well, 일을 잘하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는 job performance잖아. 얘가 다시 몰입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To the point that 어느 정도까지 잘하게 되는 거냐면 they match or exceed their own expectations and ambitions. 그들의 기대라든가 그들의 야망 그 정도의 필적할 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더 초월할 정도로 만약에 얘가 업무를 잘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they will engage more 하는 부분이 나오죠. job performance가 다시 어디로 가는 선순환이야? 여기 몰입으로 가게 되는 선순환을 얘가 거의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In other words. 그러니까 4번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이 문제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런 친구들은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혹시 지금 보신 7페이지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40번. 오케이. 4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이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얘기를 한다면 어디를 먼저 읽으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먼저 읽으라고 해요. 왜냐면 요약문을 먼저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A study found that. 그러면 연구가 밝혀낸 내용이 이 글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The act of giving,
주는 행위가 was less likely to be 빈칸. 그러면 less를 잘 넣어서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니까 가능성이 더 적은 거야. 그럼 뭐 할 가능성이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indirect 간접적인지 encourage, disencourage it 동료되지 않는 것. 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지된다고 할게요.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저지되는 것. 여기는 반복되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 when이라고 하는 건 제가 조건의 뜻이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뭐뭐 할 때는 상황적인 시간보다 뭐뭐 하면 조건의 뜻으로 해석하란 말이야. Driven by self-centered motives.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인해 그것이 작동되면, 몰아가게 되면, 발동되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동기가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동기가 발휘되었을 때 어찌 되는지를 우리가 일단 A에 놓고 보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뒤에 한번 볼게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도 other focused motives. 그러면 다른 초점이 맞춰진 동기들 있죠. 예를 들면 possibly because of. 그 이유는 이제 뒤쪽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무엇 때문에 in emotional arousal. 감정적인 자극 때문에. arousal이라면 자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솔직히 위의 내용을 보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연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의 어떤 설명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했던 연구를 한번 볼게요. 동기에 관한 연구인데요. Helping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이건 다 알 거니까 얘기 안 할게요. 9.11 테러에 관한 얘기고 이 연구에서는요. 그들이 밝혀낸 내용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individual이란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사람들이 who gave money, blood, goods or other forms of assistance 어떤 형태든 간에 뭐 돈을 기부했든 피를 헌혈을 했든 간에 어떤 제품을 기부했든 간에 because of other focused motives야. 다른 데 초점이 맞춰진 그런 동기로 인해서 giving to reduce another's discomfort.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뭐 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라면 other focused motives입니다. were almost 4 times more likely to still be giving support야. 이게 4배나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에 좀 사로잡혀 있냐면 뭔가를 준다는 거는 말이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줘야 그게 유지돼. 라는 우리 머릿속에 일종의 통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얘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 왜냐면 얘가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상황을 요약문에서 뒤집을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여기서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less likely to be니까 여기 이렇게 빈칸 낼 때 항상 반대말이 빠져 있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된 동기로 인해서는 여기 이 A를 집어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속된대 지속이 안 된대. 위에 실험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연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속이 오히려 안 되는 거야. other focused가 더 지속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지속 안 된다를 넣어야 돼. 지속 안 된다. 근데 안 된다가 어디 있어요? less가 밖에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뭘 집어넣는 거야? 지속된다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지속된다를 집어넣는 거. 그러면 당연히 because 어쩌고저쩌고 emotional arousal 감정적인 자극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뒤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other focus motives에 관한 얘기고 아마도 그 이유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적 자극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극대화가 아니지. 줄어들기 때문에가 되겠죠.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위에 뒤쪽 설명에서 감정적 자극이 줄어드는 거에 관한 얘기는 뒤쪽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요거 부분을 읽어볼게요. This effect likely stem from differences in emotional arousal.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감정적 자극의 차이 때문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여기 나오죠. Those who gave to reduce their own distress, reduce their emotional arousal이죠. 그럼 결국에 자기중심적으로 뭔가를 준다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주는 거야. 자기중심적인 게.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 감정적인 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정적 자극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자극이 사라지면 기부 더 이상 할 필요 없네. 라고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아래 보시고 A 자리에 들어갈 역시 우리말, B 자리에 들어갈 우리말을 위에 주어진 상황 가지고 해석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아마 여러분들은 답을 정해놓고 답정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틀린 분들은요. 그러면 이것도 틀리게 되면은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야. 정반대로. 틀리게 만들 수 있는 내용상의 정반대도 있고 여기 레스를 밖으로 빼놨다는 것도 출제 포인트인데 요즘에는 빈칸 문제가 됐든 이런 요양문 문제가 됐든 부정어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을 밖으로 빼놨는 거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사실 41부터 45번까지는 내용이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면 거의 맞춰요. 그러니까 자신감 없는 33, 34를 차라리 나중으로 뒤쪽으로 돌리고 간단히 말해서 풀었을 때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떨어진 애를 뒤쪽으로 밀고 풀었을 때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애를 먼저 푸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수업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수업은 여기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점수는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요 해설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 331 뒤로 넘겨주시고요. 뒤로 넘겨주시고 네, 요 결과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어차피 수요일날 보는 시험이 중요한 거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모이고 사니까 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연습 삼아서 본 시험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도 다른 학원 끝나고도 빨리 와서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